평균 1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인 간편결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에 맞서 앱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 실증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봇은 사람의 도움 없이 문 앞까지 음식을 배송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의 청약마저 흥행에 실패하자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약시장을 돌아보며 내년 분양시장 전망은 어떨지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봅니다. 내일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공인 중개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부진한 청약 성적에 미계약이 예상돼 분양 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낙점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관료 출신 금융사 회장으로 금융권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농협금융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한 현 회장 후임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정책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농협금융은 9년 만에 내부 출신 회장인 손 회장 이후 2년 만에 다시 외부 관료 출신 인사를 택했습니다. 농협금융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농업 관련 정책 자금을 운영하고 이익을 농민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료 출신이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농협금융 내부에선 이 전 실장이 현 정권과 연이 깊은 힘있는 회장이란 면에서 향후 예산이나 여러 제도와 관련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시장 후발주자였던 농협금융은 모피아 출신 관료의 힘을 빌려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 NH투자증권인 우리투자증권 인수와 조선해양 분야 기업 금융 부실을 털어낸 빅베스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평입니다. 외부 관료 출신으로 불거진 낙하산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과제입니다. 당초 유력했던 손병한 회장의 연임 관측을 뒤엎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 선임으로 관치금융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내년 새해부터 2년간 자산 555조 원 규모의 농협금융을 이끌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하루 평균 결제 1조 원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점유율 뺏기고 있는 빅테크에 대항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앱 재정비에 속도를 내며 이른바 페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액은 2020년 4,009억 원에서 지난해 5천억 원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에는 7천억 원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조 원을 가볍게 넘어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의 최강자는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과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26%대에 불과합니다. 지급결제를 본업 삼고 있는 카드사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기존 앱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모바일 앱과 통합 포인트 앱인 리브메이트 서비스를 KB페이로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존 KB 국민카드 앱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앞서 다른 카드사들도 페이 앱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를 기반으로 카드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난달 기존 신한카드 앱 운영을 마쳤습니다. 우리카드는 우리원카드, 하나카드는 원큐페이 앱으로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카드사 연합군 오픈페이가 출범합니다. 오픈페이는 개별 카드사의 결제 플랫폼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픈페이 앱이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자사 페이 앱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한 애플페이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최근 마치고 내년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페이를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달아오른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갑 없는 시대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페이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보다 치열하게 간편성과 범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항생 해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제약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화일약품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명문제약과 BC월드 제약은 10%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일약품은 감기약 원료 에르도스테인을 생산하고 있고 명문제약과 BC월드 제약은 항생 해열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경증 감염자에 대해 시설 격리 대신 재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해열제 등 의약품 비축에 나섰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대륙 전역에서도 항생제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감기약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입성을 노리는 마지막 주자 바이오노트가 오늘 관일 일반 청약에 나섭니다. 앞서 바이오노트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공모가 9천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의 절반 수준으로 기관 경쟁률은 3.3대 1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936억 원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9,170억 원 수준입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 음식을 배달해주고 호텔 서빙도 거뜬히 해내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로 차세대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 실증에 나섰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귀엽게 생긴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호텔 로비를 지날 땐 장애물을 인식해 스스로 피해갑니다. 현대차그룹이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에 나섭니다. 배송 서비스에 투입된 로봇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이 CES 2022에서 공개한 플러그인 드라이브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P&D 모듈은 인휠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환경 인지 센서를 하나의 구조로 결합한 일체형 모빌리티입니다. 로봇은 P&D 모듈의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피해 기존 서비스 로봇과 비교해 속도나 안전성이 개선됐습니다. 이 로봇은 무선 통신으로 공동 현관문을 열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고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뒤 주문한 세대로 배송합니다. 호텔에서도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간단한 식음료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람의 도움 없이 현관문 앞까지 음식을 배송하는 기술은 물류 유통업계에서 주목하는 라스트 마일, 즉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단계 배송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대형 리조트처럼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공간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사람과 똑 닮은 모습을 가진 가상인간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은 단순 제품 홍보 모델을 넘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쇼호스트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상인간이 걸어나와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홍보합니다. 롯데홈쇼핑의 가상인간 루시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14일 루시가 실시간 상품 판매 방송에 데뷔한다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가상인간이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이미 패션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루시는 라이브 방송에서 상품 소개는 물론 자신만의 스타일 연출법도 공유합니다.
루시가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데뷔해 판매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소개는 물론 실시간 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J 온스타일 자체 패션 브랜드 더 엣지는 지난해 가상인간 루이와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루이는 청청 패션으로 더 엣지 청자켓과 데님을 선보이며 커버곡을 통해 제품을 알렸습니다. 신세계도 가상인간 YT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는 지난 8월 슥 랜더스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트렌디한 변화를 바로바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가상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물감이 없어지면서 그의 흥미나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상인간을 흥미롭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통가의 가상인간을 활용한 마케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건물에 꾸려진 스마트팜에서 엽채류와 과채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동이 스마트팜 로드맵 현실화를 빠르게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분홍색 LED 불빛이 있는 유리온실 안에 방울토마토, 상추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동 서울사무소 5층에 꾸려진 스마트팜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식당 옆으로 스마트팜 3개동을 구축하고 스마트파밍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는 LED 광원 분배, 자동급 배액 시스템, 냉난방기, 미스트 분사기, 복합 환경 제어기 등의 자동화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물 재배를 위한 변수를 제어하는 겁니다. 스마트팜에서만 10개 품종, 일주일에 약 50kg 정도의 과채류와 엽채류가 재배됩니다. 대동은 팜투테이블 콘셉트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을 사내식당의 식자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고기능성 농작물의 생육 레시피를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동도 미래농업의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 농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을 전체 데이터로 확보를 하고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이로운 토탈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대동은 농산물 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스마트 파밍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미래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제재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현장 애로사항 17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계가 14년의 수건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뜻깊은 한 해라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입지, 규모, 브랜드 면에서 그야말로 흥행 키워드를 두루 갖췄던 단지들마저 청약 흥행에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암울해졌는데요. 올해 하반기 부진했던 청약 시장을 좀 되돌아보고 내년 분양 시장판은 어떨지 부동산부 이지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0만 청약설이 무색해졌습니다. 둔촌주공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좀 얼어붙으면서 이 둔촌주공으로 분위기 반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저조한 성적표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1년 새 청약 경쟁률이 163대 1에서 9대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다 보니 최근 분양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각종 금융 혜택이라든지 할인, 또 다양한 경품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건설사마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견본주택 방문객이나 계약자들에게는 수입 자동차나 명품백, 또 그리고 현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을 앞두고 서울에서 진행된 2개 단지의 청약 결과가 흔들리던 시장에 또 치명타를 날린 모습인데요. 최근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의 레디언트, 이 2개 대단지가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청약 성적표를 들고 와서 건설업계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10만 청약서까지 나왔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또 초라한 성적표를 거둬서 내년 분양시장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서울 청약 불패는 옛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 강북, 대장주로 불렸던 단지에서 분위기 반전보단 오히려 침체를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계의 내년 분양 전략작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단지는 분양 시기나 입지, 규모 면에서 내년 시장 분위기를 전망할 수 있는 또 가늠자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시장을 전망하면서 전략 수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업계 내년 분양 시기는 지금 분양하는 톤춘주공을 기준으로 좀 새로운 반짝이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톤춘주공이 이런 분양시장 하락기에도 이제 청약이 잘 됐다는 의견과 이전만큼 못했다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단지를 기준점으로 내년 분양시장은 새로운 이제 경기를 맞을 거라고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전략에서 분양가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둔천과 장위 두 단지는 서울 내 입지와 규모, 또 브랜드의 면에서 흥행 키워드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약 결과를 보면 현재 시장은 상품성만으로는 또 반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한데요. 얼어붙은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카드가 가격, 즉 분양가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지가 입지나 가격, 수요를 바탕으로 볼 때 적정한 가격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분양가를 유지하겠지만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라면은 지금보다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 싸게 나온다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 값이 상승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공공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분양한다고 했죠. 네. 내년 연말까지 10,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은 낮은 분양가, 또 저리 장기 모기지 등이 장점인데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공공분양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3가지 모델로 진행되는데요.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최저 연 1.9%에서 3%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 대출을 해주고요. 또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서는 나눔형처럼 대출도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 금리를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 최초는 2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 상단이 7%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공공주택은 3% 금리에 또 분양가도 저렴한 만큼 청년이나 신혼부부에서는 조금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과 함께 내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예상보다 낮은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모델하우스로 불러 모은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에 파격 분양 혜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내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델하우스에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약 성적이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인근 공인중개사들을 불러 모은다는 게 시공사가 미계약을 예상하고 분양 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중개사들을 모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청약을 진행한 장이자이레디언트가 청약을 받은 뒤 일반 분양자들에게 10% 계약금 입주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둔촌주공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 겁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이 예약제로 운영돼 인근 중개사들이 내부 등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며 혜택 관련 내용이 아닌 서류 접수가 시작되기 전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을 모아 설명회, 투어 등을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최근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주변 주택단지하고 또 추후 분양단지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분양시장이 좋아서 이런 설명회들이 없었는데 역시나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1순위 당해 지역 평균 경쟁률은 3.69대 1을 기록했지만 일부 주택은 1순위에 이어 2순위 마감마저 실패했고 무순위 청약과 미계약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모레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찬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무렵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그 밖에 전남과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자정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전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5에서 많게는 10cm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황사까지 발원하면서 현재 공기가 나쁩니다. 내일도 중북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빙판길 및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로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 강릉과 속초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0도에서 1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영서, 전북으로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